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는 우리나라 대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대파 농사의 중심지입니다. 그에 걸맞게 진도에서는 1223헥타르 면적에서 연간 5만여 톤의 대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8월 진도의 농민들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공들여 키워왔던 대파를 파밤나방이 대부분 먹어치워버린 것입니다. 살이 올라 통통해야 할 대파의 몸통은 대부분 잘려나가고 한창 커나갈 잎들이 푸른색을 잃고 힘없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벌레가 농군이 뽑아올린 대파의 줄기 속에선 파밤나방 애벌레가 나옵니다. 1년 12달 농사하는데 지금 올해 대파가 이렇게 벌레 때문에 완전히 배려버렸어요. 마치 방치해놓은 양 너무나 처참히 해충에게 공격당한 대파밭. 심각한 것은 이런 해충 피해가 살충제를 살포한 상황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성 해충에 의한 대규모 농작물 피해 사건은 단지 이곳만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파밤나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폭염과 가뭄은 농작물의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기존 농약으로는 방제도 쉽지 않아 농민들의 근심이 큽니다. 해발 500m 고원에 위치한 배추밭. 심겨진 배춧잎마다 수백에서 수천 개 구멍이 뚫려 마치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합니다. 콩잎 대부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콩잎을 갉아먹는 애벌레도 쉽게 발견됩니다. 그 약을 알고 싶다의 김상중합니다. 방금 취재 영상과 여러 언론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해충에 의한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작물을 오랜 시간 재배한 베테랑 농부들도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저항성 해충들 앞에서 난감하기만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 농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18년 대파에 대한 저항성 해충, 파밤나방의 피해가 극도로 심했던 진도에 다시 가봤습니다. 1년 전 극심했던 그때의 피해가 혹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반 기대 반으로 대파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건강한 대파 주변으로는 파밤나방에 공격받은 대파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대파가 싹둑 잘려진 것처럼 처참했던 작년의 모습에 비해 아직은 피해가 초기 단계로 보인다는 겁니다. 파밤나방은 채소, 화훼, 전작물 등 거의 모든 식물을 가해하는 해충입니다. 파밤나방은 작물 위에 600에서 1700개씩 무더기로 산란을 합니다. 부화한 어린 유충은 표피에서 엽육을 갉아먹습니다. 만약 이때 방제를 하지 못할 경우 2에서 3령으로 자란 유충은 대파의 줄기 속으로 파고들어가 안쪽을 갉아먹습니다. 대파의 줄기는 살충제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충들이 줄기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제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파의 줄기를 까보니 살이 오른 파밤나방의 유충들이 득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유충들이 4에서 5령이 된다면 대파 전체에 큰 구멍을 뚫으면서 가해를 할 겁니다. 작물 자체가 남아나지 않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작년의 경우처럼 말이죠. 취재 영상을 보니 슬금슬금 1년 전 흉작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살충제 저항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를 들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살충제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유명했던 DDT라는 살충제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정식 명칭은요, 디크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이라는 무시무시한 살충제입니다. 이 살충제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수백만 명의 시민과 군인들을 질병에서 구해냈습니다. 말라리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1940년대에 500만 명 이상의 인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1970년대를 전후로 DDT는 발암 물질이며 너무나 강한 독성으로 인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물질이라는 이유로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독성을 가진 DDT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41년부터 DDT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용이 됐고, 그게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이 사용을 했죠. 또 위생적으로. 그런데 첫 보고가 언제 보고됩니까? 1947년도에 이태리에서 이미 그 파리에서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것만 연역해서 사용한다면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DDT가 우리나라에는 1969년에 이제 사용이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독성 문제 때문에 금지가 됐는데, 이 DDT가 피레스로이드하고 작용 기작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70년대 개발된 피레스로이드가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0년 후에 원인을 밝혀보니까 DDT하고 이 피레스로이드하고 작용 기작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 저항성을 만들고 있는 해충들과 매일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민들은 이 저항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약을 2번에서 계속 겹쳐서 쓰다 보니까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저항성 때문에 그런가 여튼 벌레가 안 죽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이 집도 한번 가보고 저 집도 한번 가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농부 허동 씨의 말처럼 실제로 한 가지 이상의 농약에 대해 저항성을 지닌 생명체의 종수가 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크롭 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집계에 따르면 이 절지동물 586종, 곰팡이 235종, 잡초 252종이 한 가지 이상의 농약에 대해 저항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농약 저항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약이 등록될 때에 90% 이상 또는 95% 이상의 방제가를 나타낼 때에 그 농약이 등록되는데, 그것을 연용해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거기에 견뎌낼 수 있는 개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개체수가 이제 지나치게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잘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저항성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약이라는 것을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요새 이제 아이락이라는 그런 이제 그 작용 기작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1번을 사용했으면은 다음에는 1번을 사용하지 말고 3이나 4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항성이 잘 발달하는 그런 약제들은 좀 이제 지양하는 걸로, 그래서 작용 기작이 다른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대처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우리의 저항성 대책의 하나의 방안도 있습니다. 약효가 잘 됐던 약제들도 어느 시기 저항성을 지닌 해충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약제로서의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신약을 사용해서 해충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결코 농사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이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진도 파밤나방의 대규모 발생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진도에서 저항성 파밤나방 유충을 상대로 신규 약제 모스키를 실험하고 있는 동방 아그로 연구팀을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무초리구와 대조 약제구를 살펴봅니다. 무초리 지역의 대파는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작년 대규모 흉작에서 보았듯 대파의 줄기가 잘려나가고 특정 지역에는 아예 대파의 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대조약제 초리구를 살펴봤습니다. 무초리구만큼 처참한 상태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파밤나방 유충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약 모스킬 처리구입니다. 무초리구와 대조약제 처리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파밤나방 유충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살오른 대파의 통통한 줄기가
대파 본연의 모습 그대로 바람에 하늘거립니다. 노지에서의 약재 실험 결과로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실험팀은 신약 모스킬의 약효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고 지속적인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내에서 비교 관찰하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실내 비교 실험은 육안으로도 약효를 판단하기 쉽도록 대파 대신 잎이 넓은 배추 모종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모종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살충 방법인 약재를 식물의 잎에 뿌리는 방법이 아닌 침지의 방법으로 신약 모스킬을 실험했습니다. 침지는 모종을 밭에 옮겨 심기 전 모스킬을 탄 약물에 잠시 넣었다 빼는 것입니다. 신약 모스킬은 약재를 살포하지 않고 담갔다 빼는 것만으로도 약효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종 상태에서 바로 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배추 모종의 경우 모종 상태에서 바로 약 처리를 하고 밭에 옮겨 심는다면 어린 잎에서부터 해충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죠. 침지로 모스킬을 처리한 배추 모종과 아무런 약재도 뿌리지 않은 무처리구, 그리고 기존의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조약재를 뿌린 대조구를 하나의 카메라로 동시에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스킬로 처리한 모종에선 파밤나방 유충이 구토를 하고 경련을 일으키다 죽습니다. 반면 무처리구는 배추의 형태마저 사라질 정도로 유충의 공격에 허물어집니다. 대조약재 역시 무처리구에 비해선 조금 나아 보이지만 배춧잎이 상당 부분 손실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추보다 조금 더 육질이 단단한 양배추 모종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는 파밤나방과 함께 농민들의 또 하나의 골칫거리인 배추순나방의 유충을 넣어봤습니다. 실험 결과는 파밤나방 유충으로 실시한 배추 모종 실험의 결과와 비슷합니다. 모스킬의 경우 배추순나방 유충은 일찍 동작을 멈추고 죽었습니다. 반면 무처리구는 양배추의 형태마저 사라질 정도로 유충의 공격으로 허물어집니다. 대조약재 역시 무처리구에 비해 조금 모양이 낮지만 잎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효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신약 모스킬의 작용 기작을 그래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충은 왕성한 먹이 활동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해충의 움직임은 뇌로부터 신경을 통해 전신에 전달되는 신호에 의해 조절되죠. 해충의 신경 시냅스는 가바 수용체라 불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바 수용체는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모스킬은 바로 이 가바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정상적인 신경계에서 억제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는 시냅스에서 방출된 후 가바 수용체와 결합하여 염소 이온을 신경세포 내부로 통과시켜 억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때 모스킬이 가바 수용체에 결합하면 신경 억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억제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해충은 지나치게 흥분되어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모스킬의 작용 기적을 보니 아직 우리 농가의 희망은 남아있는 것 같아 안심입니다. 모스킬은 역사상 기존에 없던 불소를 11개나 가진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약재와는 전혀 다른 작용 기작을 가진 특별하고 유일한 약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항성 해충에게 시달려 농민들이 기다려 차세대 살충제인 것이죠. 전혀 새로운 작용 기장으로 인해 파박나방, 배추순나방, 담배나방 등 나비목 해충과 이 벼룩이벌레, 벼물바구미와 같은 딱정벌레목 등 광범위하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지에서 배춧잎을 공격하는 벼룩이벌레가 모스킬을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룩이벌레는 배추, 무, 양배추, 케일 등과 같은 작물을 먹이로 삼는 해충입니다. 배추가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이곳은 충남 논산에 위치한 동방아그로 연구소의 배추 실험 포장입니다. 먼저 무처리구. 약재를 치지 않은 무처리구에 있는 배추들에는 얼핏 보아도 여기저기 커다란 구멍들이 있습니다. 만약 방치를 한다면 사진에서 보듯 이렇게 그물망만 남긴 처참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조약재 처리구를 살펴봅니다. 무처리구에 비해선 좀 작은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 모스키를 처리한 지역. 역시 깨끗한 배추 본연의 모습입니다. 실험 영상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추 농사를 망치는 주범, 담배 나방에 대한 모스킬의 효과도 지금 보신 영상과 같았습니다. 모스킬.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대파나 배추, 양배추, 고추 등 연한 잎을 가진 채소에서 이 모스킬의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방 유충들이 잘 자라는 사과, 복숭아 등 과실수에는 어떤 효과를 보일까요?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과가 유명한 이곳에서 사과 농사를 60여 년간 지어온 이재두 씨가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과나무에는 복숭아 순나방의 피해가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복숭아 순나방이 이 밭에 심했는데 그 현대는 복숭아 순나방이 안 보이요. 이상하게 이래 안 보이더라고요. 해보이서요. 그 자기 친 뒤에는 보면.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굉장히 빨리 효과 나는 게 더 빨리 딴 것보다는 안 되는 양 보면 대박 나래요. 대박 이 뜨물어 죽을 때 되면 보면 안 죽고는 세월이 간다 하잖아요. 좋은 약들은 빨리 가버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뭐 깨끗하다니까 깨끗하다니까 이거.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매번 약을 치고 난 곳은 집중적으로 더 관찰을 한다는 이재두 씨. 그가 보여주는 사과의 새순은 모두 깨끗합니다. 보통 복숭아 순나방은 사과의 새순이 자라는 곳에 200여 개의 알을 산란하고 그 유충이 새순을 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복숭아 순나방이 많은 곳에는 새순이 말라 죽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약을 안 친대거든요. 안 친대인데 여기 보면은 한 순나방을 보면 안다 말이지. 알고 약업한테 저 사과에도 보면 한 100구멍 똥이 나와요. 그 납순나방 약 안 친대는 나온다 해서니. 그 저게 똥이 많이 이게 많이 약을 안 친다면은 똥이 많이 나면 너무 팔아먹지도 못하고 농사가 지역이요. 아무 사먹는 게 없어요 보면요. 무처리구의 사과나무에는 새순이 검게 말라 비틀어져 있거나 검은 무더기에 배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연 약재를 처리한 곳과 무처리한 곳의 차이는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복숭아 순나방의 이름에도 알 수 있듯 복숭아 순나방의 주요 공격 대상인 복숭아 밭입니다. 먼저 무처리구와 대조 약재구를 살펴봅니다. 복숭아의 어린 새순 부위에는 뽀얀 새순 대신 힘든 듯 축 처지고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줄기는 이미 잘라져 있는 곳들이 보입니다. 정상적인 새순이라면 그곳에서 더 줄기를 뻗어가며 탐스러운 복숭아를 맺혀야 할 부분들이지만 복숭아 순나방의 공격으로 더 이상의 생장을 멈춰버린 부분입니다. 좀 더 자란 복숭아밭의 무처리구에는 말라 비틀어진 잎 사이로 그나마 복숭아가 매달려 있으나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탐스러워야 할 과육에는 상처가 나 패이고 그 속을 파보니 살아서 움직이는 커다란 애벌레가 눈에 들어옵니다. 1년간 정성을 다하고 출하를 앞둔 복숭아를
복숭아 순나방이 먼저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모스킬로 약재 처리를 한 곳을 살펴봅니다. 복숭아의 가녀리고 뽀얀 어린 새순들이 깨끗하고 싱그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란 복숭아 밭에서는 무처리구나 대조약재 처리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탐스럽고 풍성한 복숭아 무더기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옛말인데요. 어쩌면 이 말은 해충을 잡아주거나 잡초를 없애줄 수 있는 신약을 사용할 수 없었던 우리 선조들의 농사에만 한정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지런함에 더해 작물의 병충해도 민감하고 적정한 시기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 지혜가 오늘의 농사에는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 말이죠. 모스킬은 지금까지 존재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작용 기작의 신약입니다. 따라서 해충의 약재 저항성이 없고 효과가 강력합니다.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비가 와도 약효가 빠르고 오래갑니다. 따라서 살포하는 횟수가 적어도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경제적이기까지 하지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만한 성능의 새로운 약재를 알게 되셨다면 농사에 도움이 되시겠죠. 모스킬은 2020년 당신의 농가에 찾아갑니다. 대풍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스킬이 여러분의 농가를 지원합니다. 농민들과 함께 한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동방아그로에서는 농작물 병충해에 고통받는 농민들의 제보를 받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